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비노 씨가 주도하는 FOMC가 처음으로 열렸었습니다. 그 결과하고요.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명문이 아주 간결해졌어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기준금리 3.50에서 3.75%로 동결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견조하다. 생산성과 자본 투자가 강하다. 고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2%보다 높아가지고 물가를 강조했습니다. 리 연준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요. 2024년 8월에 5.50%였습니다. 그 이후로 내렸죠. 작년 12월에 3.75%까지 내리다가 올해 들어서는 계속 중단하고 있고요. 연준 자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양적 축소를 중단하고 연준 자산이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 전망을 지난 3월에 했던 것보다 수정했는데요. 올해 GDP 성장률을 좀 낮췄습니다. 3월에 2.4%였는데 이번에 2.2%로 낮췄습니다. 실업률 약간 낮추고요. 문제는 물가 상승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지난 3월에 올해 2.7%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요. 이번에 3.6%로 올렸습니다. 근원 물가도 2.7에서 3.3%.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이원들의 그 중앙값이 지난 그 3월에 3.4였는데 이번에 그 3.8로 인상했습니다. 그게 점도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점도표를 보면은 지난 3월보다 6월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15명은 금리를 올해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 장기적으로는 3% 정도가 적정 금리다. 이런 이야기를 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점에서 중요한 거는 19명의 의원들이 점을 찍는데 이번에는 18개입니다. 케빈 오시 연준 의장이 앞으로 그 점도표를 없애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케빈 오시 이분의 그 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케빈 오시가 5대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통화정책, 연준의 소통개혁, 대차 대조표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의 연준 의장하고 지금 오시 체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그랬는데요. 오시 연준 의장은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신뢰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성명서도 짧아지고 기자회견도 짧아졌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서 점도표에 오시 연준 의장이 점을 찍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거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연준 위원들과 점을 찍어주면서 금리 경로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이제 시장이 결정해라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패드 푸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뭐 경제가 나빠지거나 금융시장 특히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연준이 양적 안을 통해 가지고 돈을 풀어줬는데 오시 연준 의장은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는 긴급 상황에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패드 풋 여기에는 그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자산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양적 완화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거 6월 FOMC가 나중에 역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 기준금리하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관계를 보면요. 상관계수가 0.76입니다. 굉장히 높죠. 문제는 그 연방 기금금리를 시장에서는 올해 12월에 한 차례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방 기금금리가 2000년 이후 평균이 2.1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3.32%였습니다. 약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현재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5% 안팎입니다. 그거는 연방 기금금리가 지금보다도 낮은 수준 유지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앞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달러 인덱스 상관관계 0.4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방 기준금리 연말까지 유지하면서요. 달러 인덱스도 100 안팎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년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불균형이 심화
인하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주가도 2008년 이후로는 상관계수가 0.7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할 때 S&P 500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올랐는데요.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거는 AI 기업들 투자 증가, AI 기업들의 앞으로 실적 증가, 이것들과 주시장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AI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는 힘들고요. 내년 상반기 가서는 소비 이축, 고용 둔화, 다시 소비 이축 이런 식으로 미국 경제가 전개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금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22 유럽 중앙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도 금리를 인상했죠. 아마 미국은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 일본은 더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로나 엔이 연말로 갈수록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달러 약세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현재 2.50%인데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물가 상승률도 지금 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에 2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2.50%인데 3%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시장금리는 미리서 금리 인상을 선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금리 하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인데요. 최근에 3.7%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보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0.7%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이걸 고려하면 현재 3.7%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3%를 선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2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여기서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요. 하반기 들어가지고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경제성장이 낮아지고요. 내년에는 더 낮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오히려 그 정점 무렵에 있다. 한국의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선반영했기 때문에 오름폭 크지 않고요.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이 이제 양적 완화는 안 하겠다. 더 이상 시장에서 패드 풋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 앞으로 소비 그다음에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금리보다는 소비도나 고용도나 이런 걸 반영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22 일본은행에 이어가지고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은 그거를 미리서 반영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시장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